접경지역의 경제특별구역을 운영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에 발맞춰 강원도도 특구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응급실이 있지만 의료진이 없어 먼 길을 가야 하는 게 농촌 지역의 의료 현실입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기 때문인데 불평등한 지역 의료 현실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 절반 넘는 곳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횡성구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소멸위기 지역을 우선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 혁신도시와 원주 기업도시를 잇는 급행 시내버스 혁기버스가 30일에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혁기버스는 심야 시간 버스 운행도 병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접경 지역의 경제특별구역을 운영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접경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건데요. 네, 법안 통과에 발맞춰 강원도 특구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가게마다 붙어있는 군장병 우대 표시. 접경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렇게 군 장병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권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주된 생계수단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이 발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접경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06년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후 17년 만입니다. 다양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다양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소중한 법입니다. 이로써 접경 지역에는 조세 감면이나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도로, 상하수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입주기업은 지방세와 임대료를 감면받고 운영자금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접경 지역이 기업을 유치할 유인책을 갖출 수 있게 된 겁니다. 강원도 내 접경 지역은 철원, 화천, 양구, 춘천, 인제, 고성 총 6곳. 강원도는 이 중 우선 철원과 고성에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용역을 마쳤습니다.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철원과 고성의 경제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철원에는 농생명 바이오 첨단 산업단지를, 고성에는 관광과 물류 분야 복합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해당 군도 적극적으로 특구 조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서 서포팅하면서 같이 저희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도가 주관이 돼서 이제 통일부랑 그런 것을 제안을 하는 거죠. 아직 평화경제특구 관련 용역이 실시되지 않은 화천, 양구, 인제 등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논의부터 시작할 방침입니다. 올해 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정도에 그 용역을 추진하든지 그러려고 해요.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 지역. 이번 법안 통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차이가 난다면 또 하나의 불평등이 되겠죠. 네, 응급실이 있어도 의료진이 없어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농촌 지역의 의료 현실, 김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정선군 40대 남성 A씨가 벌목 작업 중 눈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근 병원을 찾았지만 수술 인력이 없는 상황. 결국 A씨는 간단한 봉합 수술을 받기 위해 100여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인 원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응급지열만 마친 채 2시간 동안 차로 이동한 겁니다. 일단 정선병원을 가긴 가는데 가도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하고 또 강릉이나 원주 쪽에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하긴. 지난 3년간 정선소방서가 출동한 응급 상황은 한 해 평균 23건에 달합니다. 그때마다 응급 환자들은 병원을 찾아 100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정선군은 2017년부터 매년 국비 1억여 원을 지원받아 군립병원 내 응급실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정선군 내 유일한 응급실인 이 군립병원 응급실엔 응급의학과나 마취과가 없어서 간단한 치료만 가능할 뿐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응급 상황 시엔 무용지물인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답답한 응급의료 현실을 이미 체념한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혈압약만 타 먹으니까 아팠다 하면은 원주나 강릉이나 큰 병원으로 가야지. 이 지역에는 조그만 병원이잖아요.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응급실에 가면 조치를 안 하고 제천명지병원으로 보내. 어저께도 어떤 사람 가서 CT 찍는다고 다 접수했는데 명지병원으로 가라고 이걸 다 써줘.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강원도 내 119 신고 환자의 응급실 도착 전 사망 비율은 10,000명당 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영월, 평창, 정선 등 강원 남부 내륙권은 의료진 모시기가 더 힘이 듭니다. 군다리 병원은 지금 작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그 마취과 이런 선생님들 구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그만큼 또 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예산이라든지 우리 공정봉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오셨으면은. 불안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 농촌 지역 공공의료 현실.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역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횡성군을 비롯한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만화 캐릭터를 담은 귀여운 모습의 전기자동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귀여운 모습과는 다르게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빠르게 달립니다. 횡성군에 들어선 전기자동차 제조공장.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전기차 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이모빌리티 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횡성군의 종업원 수 100명 이상 기업은 13개, 임직원은 2,3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근 시도와 비교해도 적은 숫자입니다. 횡성군을 비롯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인구 소멸 지역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거기에는 그 혁신도시 중심으로 가지 말고 인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이전 추진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의 산업 활성화도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횡성군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 만큼 환경 관련 공공기관과 이모빌리티 산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묵계리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와 미래차 관련 산업 육성, 그리고 제재조 배터리 시장을 겨냥한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횡성군의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민간인 시장이 이렇게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 약화가 되어지니까 오라고 하기가 어렵지만, 공공기관이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주민도 국민이잖아요. 그런 인구 소멸 지역의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부분이 나서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118곳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전남북, 강원, 경북과 충남은 소멸 위험 지역의 비중이 80%를 넘어섰습니다. 비수도권 광역도 대부분이 소멸 위험에 직면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기존의 혁신도시들도 공공기관의 추가 유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 혁신도시와 원주 기업도시를 잇는 급행 시내버스인 혁기버스가 30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혁기버스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시내 주요 지점들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특히 심야 시간 버스 운행을 통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주말부터 집중호우와 태풍 소식이 함께 뉴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과 언론은 열대의 동태평양에 해수면의 온도가 오르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 여름 강수량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름 우기를 앞두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대비가 그만큼 시급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5월 중순부터 전국 2천여 개 건설 현장에 우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시작했고 지자체들도 비 피해 취약 지역 점검과 산과 하천 사방공사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재난행정당국과 주민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대비에 나서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배수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또 주민들은 내가 살고 자주 다니는 지역이 혹시 침수 취약 지역은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충북은 11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인구 소멸 지역인데요. 인구 절벽 위기에 지자체들의 출산 장려금 정책은 그야말로 쩐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인 현금성 복지 정책, 과연 장기간 빛을 볼 수 있을까요? HCN 유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산 장려금 1억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1월 충북 괴산에서 태어난 셋째, 넷째 쌍둥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괴산군 셋째야 이상 출산 장려금이 지난해까지 2천만 원에서 올해 5천만 원으로 대폭 올랐는데 충북도 출산 육아수당 1,000만 원과 정부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2003년 출생아부터 1,000만 원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도에서 파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 아이들을 낳고 이제 기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지원이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충북 인구는 163만 6천 명, 합계 출산율은 0.8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위기에 저출생이 극심한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수천만 원대 출산 장려금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지원 위주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원금보단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정말 아팠을 때 이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지만은 이 아이를 잠시나마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은 정말 이제 더 안심을 하고 아이를 보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보육 정책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그 육아를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좀 필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인구 소멸 위기의 직접 해법인 출산 장려. 현금성 출혈 경쟁에 앞서 저출생 요인을 분석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